지난달 기준 BNK 부산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4천여억 원,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조 9천억 원대에서 해마다 1조 원 이상 증가해 5년 전보다 50%가량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까지 커져 가계 연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 연체금은 2019년 1분기 563억 원에서 2021년 284억 원까지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분기는 9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체율도 2019년 0.48%에서 2021년 0.1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0.49%까지 올라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들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반영해 대출 시점부터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중심으로 지급하며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부산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도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대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대출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대손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한국은행은 부산의 가계대출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가계소득 증가는 부진한데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해 주택구입 대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월 150만 원을 버는 이 60대 여성은 지난해 자녀의 대학 실습비 50만 원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금융권 대출 한도는 이미 꽉 찬 상황. 다행히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요, 150, 60만 원 타면 금방 나가버리지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돈을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 30대 여성은 지난달 갑자기 일이 끊기면서 월세 낼 돈도 빠듯했습니다. 역시 소액 생계비 대출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월세하고 카드 납부 때문에 1금융, 2금융 찾아보고 그래도 안 돼서. 신용 하위 20% 이하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8만 2천여 명이 평균 57만 원씩 이용했습니다.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저신용층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지난해 9월 8%였던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져 지난달 20%를 넘었습니다. 이런 연체율은 낮추고 높아진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부터 성실 상환한 경우 연 9%대의 금리로 재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생애 한 번만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또 다중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용자 대상 신용 부채 상담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대전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분류가 덜 된 신청 서류가 의자마다 수북히 쌓여 있고 전화와 온라인으로도 5, 6분 간격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기존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600건 서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지점에 한 명씩 임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연 3.5%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이 정책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천만 원. 코로나 시기 받았던 대출금 상환과 겹쳐 재정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납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지금 대전시에서 3.5% 지원을 해준다는 상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빠르게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 신용 평점이 600점, 과거 신용 등급 기준으로 7등급 이상이면 연 매출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자금 신청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3.5% 이자분을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으로 하루 2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20명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나 지원 가능 범위 등을 미리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건설업 은퇴 이후 편의점 체인 사업을 시작한 정모 씨. 한때 14개까지 늘었던 점포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근 8곳으로 줄었는데 조만간 3곳을 더 폐점할 예정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대신 매일 6시간씩 편의점을 지키고 있지만 6억 원 안팎의 빚만 남았습니다. 안 된 데는 한 달에 제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원씩 적자 본 데가 많거든요. 빚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금년 말까지 사채는 다 갚고 내년부터 이제 이익된 점포만 해가지고 한 3, 4년 벌어서 갚을 그런 계획이 있죠.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대위 변제액은 2021년과 2022년 1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00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 공제금 역시 액수와 폐업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넉 달 동안 지급된 공제금의 규모와 건수는 지난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매년 해지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도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 가입은 하셨는데 노란우산 그 부금을 내는 것조차 지금 힘겨워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금난 속에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움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